네, 안녕하세요. 전 아리스 채널 주인, 현 화이트 초코송이 채널 주인입니다. 한동안 영상을 쉬고 5년 만에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를 하는 건데요. 5년 동안 제가 덱 연구보다는 매트, 프로텍터 같은 서플라이류를 전문적으로 수집을 했었어서 덱 연구를 좀 멈추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게이트볼이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게이트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옛날 금지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그리워하던 시절에 게임을 플레이해 보는 건데, 이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포맷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2011년 3월 환경이 가장 활발하게 조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활발한 게 이제 2005년 4월 고트 포맷이라고 하는 분기가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두 개 중에서 2005년 4월 금지 고트 포맷에서 이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언데드 덱 레시피를 제가 가져왔어요. 네, 추억 돋는 카드들이죠. 해외에서 입상했던 덱 레시피를 그대로 갖고 온 거니까 믿고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몬스터, 마법, 함정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언데드 덱에서 들어가는 카드는 어둠에서 나온 절망인데요. 그때 당시에도 잘 쓰는 카드는 아니었습니다만, 우승 덱에서 왜 이 카드를 넣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환경 특성상 쌍둥이 악마가 무제한이 아니고 한 장이 살아있는 시절이에요. 어둠에서 나온 절망의 효과를 보시면 이제 상대의 카드의 효과에 의해서 패나 덱에서 묘지로 보내졌을 때 이 카드를 필드 위에 특수 소환한다인데요. 소환 조건이 만족되려면은 상대방이 쌍둥이 악마를 발동해서 패 한 장을 버리고 무작위로 패 한 장을 버리게 할 때 얘가 버려지면 패에서 바로 특수가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타점이 2400이고 2800이고 꽤나 높은 유의미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전성이 크게 높진 않지만 한 장 정도 도박을 위해서 넣어볼 수 있는 카드고요. 또 생자에서 금단의 주술이라고 후술할 카드에 호환이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한 장 정도 이제 고타점 몬스터 용도로 한 장을 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용골귀 두 장인데요. 용골귀 같은 경우 수비력이 2000, 공격력이 2400인 6레벨 몬스터인데, 이 카드를 어드밴스 소환을 할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 피라미드 터틀의 효과로, 피라미드 터틀의 효과는 이제 덱에서 수비력 2000 이하의 언데드종 몬스터 한 장을 필드 위에 전투로 파괴되었을 때 소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소환 효과 범위에 용골기가 수비력 2000으로 딱 맞게 들어가서 피라미드 터틀과의 콤보를 위해서 두 장이 들어가는 카드고요. 타점도 준수하고 특소가 쉬운 편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었던 카드입니다. 다음은 피라미드 터틀 3장입니다. 언데드 파츠들의 핵심을 담당을 하고 있고, 스스로 이제 파괴되었을 때 용골기를 내는 것도 좋지만 다른 재생미라나 복수매의 피라미드 터틀을 꺼내서 필드 싸움을 조금 천천히 하게 만드는 버티는 역할도 가능하고, 고타점의 용골기를 꺼내서 공격적으로 무브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카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투를 파괴될 때 꼭 수비 표시로 기다리고 있지 않아도 공격 표시로 먼저 공격을 해서 자괴를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 발동이 굉장히 활용도가 다양하고 많은 카드다. 네, 그 다음은 재생미라 3장인데요. 재생미라 효과를 보시면 이제 상대 카드의 효과에 의해서 이 카드가 패에서 묘지로 보내졌을 때 이 카드를 패로 되돌린다 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고트 포맷에는 이제 1900의 타점 몬스터들이 많지만 1800의 공격력도 결코 낮지 않은 수치거든요. 이미 효과를 사용한 마도전사 브레이커라던가 각종 카드들을 잡을 수 있는 충분히 유의미한 수치이기 때문에 어태커로서 기능하기 위해 3장을 투입해준 것 같고, 또 피라미드 터틀의 효과 대응 범위에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둠에서 나온 절망과 동일하게 이제 쌍둥이 악마의 효과 범위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쌍둥이 악마의 팩코스트 2대1 교환에서 이제 1대1 교환으로 교환비를 조금 회복을 해주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많아야 버려질 확률도 높기 때문에 3장을 써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도전사 브레이커. 마도전사 브레이커는 뭐 너무 효과가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딱히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뉴트 2장이 들어갑니다. 뉴트도 이 당시에 마도전사 브레이커처럼 굉장히 높은 범용력을 가지고 활약을 했던 몬스터인데요. 효과 한번 읽어봐 드리면, 이 카드의 공격력 수비력은 리버스 했을 때 500포인트가 올라간다. 또 이 카드를 전투로 파괴한 몬스터의 공격력 및 수비력은 500이 내려간다 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어태커로서도 기능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고타점 몬스터를 이제 타점을 내려서 다른 카드로 처치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기도 하는 카드입니다. 또 이제 동족하면 바이러스. 카드도 한때 금지 카드까지 올라갔던 사기적인 성능을 갖고 있는 친구였는데요. 효과를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면, 패를 한 장 버리고 종족 한 개를 선언하는 것으로 자신과 상대 필드 위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선언한 종족의 몬스터를 전부 파괴한다 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사용하기가 좋고, 이제 패를 묘지로 버리는 트리거를 발동해서 생자에서 금단의 주술과의 콤보를 노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한 장을 투입해 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묘지기의 정찰자 2장인데요. 묘지기의 정찰자 효과도 굉장히 좋죠. 일단 수비력이 2000 타점인데, 리버스에 성공했을 때 자신의 덱에서 공격력 1500 이하의 묘지기 몬스터 한 장을 덱에서 특수소환할 수 있습니다. 주로 특수소환하게 되는 건 이 덱에서는 정찰자 자기 자신이겠죠. 네, 그래서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내고 복수매의 정찰자를 불러내서 어드밴스 소환의 소재로 이제 어둠에서 나온 절망을 릴리스 소환한다든지, 용골기를 릴리스 소환한다든지, 혹은 사이드 덱에 이제 이따 소개해드릴 빙제 메비우스나 매직 캔슬러 등을 이제 재물 소환할 때 릴리스 소재로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무난한 효과여서 2장을 투입해 주신 것 같고, 네, 그 다음은 이제 심연의 암살자입니다. 심연의 암살자도 유명했던 금지 카드죠. 효과를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면, 리버스, 상대 필드 위에 몬스터 한 장을 선택하고 파괴한다. 이 카드가 패에서 묘지로 보내졌을 때 자신 묘지에 존재하는 리버스 몬스터 한 장을, 리버스 효과 몬스터 한 장을 패로 되돌린다. 네, 그냥 리버스 상태에서 리버스 했을 때 상대 필드 위에 카드 한 장을 무난하게 파괴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갖고 있고, 또 이 카드가 패에서 묘지로 보내졌을 때, 쌍둥이 악마에 대해서 내성이 굉장히 강한 덱인 것 같아요. 보내졌을 때 자신 묘지에 존재하는 리버스 몬스터 한 장을 패로 넣을 수 있으니까, 옛날에 유명했던 이제 심해 남살자 스스로를 버리고 스스로를 가져오는 그런 패 재생 콤보에서 활용이 가능했기도 했고, 또 이제 보시면 묘지기의 정찰자 또한 리버스 몬스터이기도 하고요. 뉴트도 리버스 몬스터이기 때문에 셀비지를 해 와줄 수가 있다.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고 견제까지 가능한 카드다. 덱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몬스터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크리터 한 장인데요. 크리터는 뭐 무난한 서치 효과를 갖고 있는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설명 딱히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뭐 성스러운 마술사도 마찬가지죠. 효과 한번 읽어봐 드리면, 제 리버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심연 암살자의 효과 범위에 들어가죠. 자신 묘지에서 마법 카드 한 장을 선택하고 선택한 카드를 패에 넣는다. 이제 이때 환경권에는 천사의 자비, 욕망의 항아리, 그리고 쌍둥이 데블 악마, 강탈, 성급한 매장, 태풍 등등의 강력한 카드가 한 장씩 제한으로 살아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마술사의 밸류가 상당히 높았던 시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몬스터 카드로는 킬러 스네이크가 투입이 되어 있고요. 킬러 스네이크의 에라타 전 버전 텍스트를 보셔야 할 텐데, 킬러 스네이크가 묘지에 존재할 경우 매 엔드 페이지 시마다 패로 다시 카드를 넣어줘서 패가 마르지 않고 계속 백코스트로서 활용할 수 있게, 기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금지 카드까지 갔었고, 에라타를 먹고 이제 너프가 돼서 나왔던 친구인데요. 이제 킬러 스네이크의 효과로 백코스트를 버리게 될 때 상대의 쌍둥이 악마에 대한 내성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하고, 또 천사의 자비로 버렸을 때도 패로 이제 엔드 페이지 시에 돌아오기 때문에 밸류가 살아난다는 점, 그리고 죽은 자에게 흔드는 손을 활용할 때도 패 코스트가 사실상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지고요. 네, 코스트를 떠나서 어쨌든 패 한 장이 늘 계속 추가가 되고 마르지 않는다는 건 좋은 카드니까요. 킬러 스네이크 한 장까지 투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몬스터 소개는 여기까지 있고요. 다음은 마법 카드인데요. 마법 카드 먼저 천사의 자비입니다. 천사의 자비 오랫동안 금지 카드 목록에 올라있는 친구죠. 효과성 사기성으로 이제 욕망의 항아리와 아들 이제 대두가 되는 친구인데, 비교가 되고 대두되는 친구인데, 단순 들어오면서는 욕망의 항아리가 좀 더 좋을 수 있겠지만 파괴력이나 콤보성에서는 천사의 자비가 더 좋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사기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3장을 드로우하고 2장을 버린다. 이제 천사의 자비 발동해서 3장 드로우 그리고 2장 버림. 그래서 천사의 자비까지 총 해서 3대3의 교환비를 내는 친구인데, 사실상 2장을 덤핑한 거고 이미 패에 있던 카드를 덤핑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밸류는 상당히 높죠. 다른 카드들에 비해서 훨씬 사기적인 카드의 성능의 카드고, 마찬가지로 이 덱에서는 이제 금단의 주술 혹은 뭐 킬러 스네이크, 뭐 또 버린 카드를 심연의 암살자로 갖고 오기, 기타 언데드종 몬스터, 금단의 주술과의 콤보 등 여러 갈래로 활용이 가능한 친구고, 드로우하기에도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장을 투입을 한다. 2005년 포맷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필수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필수 카드인 쌍둥이 데블 악마입니다. 상대의 패 하나를 보고서 버리고 무작위로 한 장을 더 버리게 하는 1대2 교환비의 말도 안 되는 성능의 카드고요. 그런 이유로 현재까지도 금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카드입니다. 이때는 한 장 제한으로 살아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을 해줄 수가 있는 시기였고요. 이러한 효과에 대비해서 저희가 메인 덱에 이제 내성이 많은 친구들이 투입이 되어 있었죠. 재생미라, 어둠에서 나온 절망 등등 활용할 수 있는 카드고, 욕망 항아리 너무 사기적인 카드의 효과죠. 아직까지 금지에 머물러 있는 카드고, 라타 안 먹고는 아마 안 풀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딱히 설명드릴 게 없을 만큼 너무 사기적인 성능의 카드고, 강탈도 좋죠. 상대방의 강력한 몬스터를 한 장 라이프 코스트를 지불하고 가져와서 전투를 실행시킨다든지, 뭐 릴리스 소재로 삼는다든지, 이제 현대사회로 갈수록 뭐 링크 소재, 싱크로 소재, 엑시드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고, 아직까지도 이때 당시에는 뭐 당연히 좋은 카드였죠. 성급한 매장, 이때는 죽은 자의 소생이 금지 카드였어서 대치형으로 활용되는 느낌이 강했고, 뭐 대치형이더라도 어쨌든 성급한 매장도 충분히 강력한 효과의 카드니까요. 이때 허리케인이 없어서 뭐 또 악용되는 콤보가 그렇게 많진 않았을 건데, 뭐 그냥 무난히 굉장히 좋은 카드죠. 그 다음은 태풍입니다. 해피의 깃털이나 허리케인 대신 이제 태풍이 살아있었던 시절이고요. 태풍 효과 다들 아시죠? 필드 위에 마법 함정 카드를 전부 파괴한다 라는 효과를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태풍의 어찌 보면 상위 호환, 하위 호환인 사이클론입니다. 이런 광역 마법 함정 견제류들의 이제 하위 호환으로 많이 분류가 되고, 보통 교환비 면에서 조금 정직하니까요. 1대1 교환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속공이라는 차별점이 있고, 필드 위에 마법 함정 카드를 한 장 파괴한다. 이제 해피 깃털 같은 경우 자신의 카드를 파괴해서 트리거를 낼 수는 없는데, 사이클론은 그게 가능하죠. 부담 없이 채용될 수가 있어서 여러 환경에서 활약을 했던 카드고, 지금도 현람이라는 테마에서 서치 카드 한 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이었어서 한 장 투입을 해줬고, 죽은 자에게 흔드는 손입니다. 효과를 읽어드리면, 자신의 패를 한 장 버린다, 필드 위에 몬스터를 한 장 선택해서 그 몬스터를 파괴한다 라는 효과를 갖고 있고요. 이때는 상대방의 몬스터를 쉽고 효과적으로 견제할 카드가 많이 없었던 환경이기 때문에 패코스 한 장을 내고 감수를 하더라도 죽은 자에게 흔드는 손을 채용을 했던 시기고요. 킬러 스네이크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연의 암살자로 버렸던 리버스 몬스터를 갖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가드 회복률이 조금 있는 편인 이 덱에서는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주기 위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말살의 사도 2장이고요.
환경이 느리다 보니까 리버스하고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시원하게 말살의 사도로 지정해서 바로 제외시켜버리는 용도로 2장을 채용한 것 같고요. 달에서 너무 무난하고 좋은 효과여서 크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생자에서 금단의 주술.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인데요. 자신 묘지에 있는 언데드 족 몬스터 한 장을 필드 위에 특수 소환하고 상대 묘지에 있는 몬스터 한 장을 게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신 묘지에 있는 언데드 족 몬스터를 살리면서 상대 묘지 몬스터를 제외시켜서 견제까지 할 수 있는 1대2 교환비의 카드예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게 상대방의 묘지에 카드가 반드시 있어야만, 몬스터가 있어야만 효과를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막 난사할 수는 없는 카드지만 그래도 빠른 템포에 게임을 위해서 반드시 2장 정도 투입을 해주는 그런 카드인 것 같습니다. 마법도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함정입니다. 함정은 이제 5장으로 상당히 빈촐한데요. 이유가 있죠. 이제 더스트슛 한 장. 현대 사회에서는, 현대 OCG 환경에서는 이제 금지로 제정이 되어 있는 카드고, 효과를 읽어드리면 상대의 패가 4장 이상일 때 발동할 수 있고요. 상대의 패를 확인하고 몬스터 카드 한 장을 선택해서 그 카드를 주인의 덱으로 되돌리고 셔플한다 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고통의 선택보다는 아니죠. 어쨌든 상대 패를 한 장 확인할 수 있다는 효과, 그리고 내가 고르고 상대 카드 한 장을 덱으로 되돌려 버릴 수 있다는 효과, 상대 핵심 전략을 파악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고성능의 카드이기 때문에 한 장을 투입해주는 모습입니다. 선공에만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밸런스 측면에서 3장을 다 넣진 못한 것 같아요. 파괴륜도 한데 금지 카드까지로 제정이 되었다가 에라타로 풀렸던 카드인데요. 에라타 전 텍스트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상대 필드 위에 안면 표시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해서 그 안면 표시 몬스터를 파괴한 후 서로가 그 몬스터의 원래 공격력만큼의 수치를 데미지로 입는 그런 카드였습니다. 좀 에라타가 된 모습이고, 이때 환경에서는 상대방의 라이프를 빨리 좀 깎아내고 게임을 쉽게 가져가는 게 용이했기 때문에 파괴륜이 상당히 강력했고 활약했던 시기였다. 이제 함정이 빈촐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제 왕궁의 포고령을 사용해서입니다. 포고령은 이제 이 카드가 마법 함정준에 존재할 경우에는 카드 이외에 필드의 모든 함정 카드의 효과가 무효화가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함정 카드를 채용하지 않는 덱에서 쓰는 카드고, 포고령 외에 이제 포고령과 조금 겹칠 만한 카드는 이제 2장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뭐 충돌이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메인 덱 소개가 끝났고요. 이제는 사이드 덱, 또 마법 함정, 몬스터 3갈래로 나누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빙제 메비우스 2장입니다. 빙제 메비우스 같은 경우 이 카드가 재물 소환에 성공하였을 때 필드 위에 마법 함정 카드를 2장까지 선택하고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고요. 타점도 높기 때문에 제왕이 많이 활약을 했었던 시절에 같이 함께 전성기를 보냈었던 친구죠. 이제 메인 덱에 들어있는 피라미드 터틀 혹은 뭐 묘지계 정찰자 등으로 개체수가 유지가 되어 있을 때 여유 개체수를 이제 제왕 몬스터로 치환을 하는데 그때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카드인 것 같습니다. 같은 이유로 이제 개체수가 남을 때 치환해주기 좋은 매직 캔슬러, 카드가 필드 위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한 마법 카드는 발동할 수 없으며 모든 필드 위의 마법 카드의 효과는 무효가 된다. 이제 몬스터판 측명이죠. 이제 본 덱이 마법 카드가 좀 많기는 한데 그래도 사이드 덱을 교체를 하면서 내추압에 따라서는 캔슬러가 더 밸류가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교체를 해서 활용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카이구, 영묘술사 카이구고요. 이 카드가 상대 라이프에 전투 데미지를 주었을 때 상대 묘지에 존재하는 몬스터를 2장까지 선택하고 게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카드가 필드 위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한 서로의 묘지에서 카드가 제외될 수가 없는데 이제
카오스 비트 덱에서 묘지에 있는 빛 어둠 속성 몬스터를 제외하고 소환이 되는 소설어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 장 들어가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크 히어로 존 바이어, 혹성의 마지막 전사의 소재이기도 한 친구인데요. 이때는 현역으로 사이드에 들어가서 활약을 했던 친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카드의 효과는 이 카드는 플레이어에게 직접 공격을 할 수 없고, 이 카드가 전투에서 몬스터를 한 장 파괴할 때마다 이 카드의 공격력이 200씩 내려가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첫 파괴는 이제 2100의 타점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두 번째 타점은 1900인데 1900마저도 상당히 높은 타점이기 때문에 한 마리 더 파괴를 하는 것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1700 타점도 엄청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아예 쓸모없는 타점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한두 장, 운 좋으면 두세 장 정도 파괴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이드 덱이기 때문에 단촐하게 몬스터는 이렇게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다음은 이제 마법 카드입니다. 세네 브레인 컨트롤, 한때 금지 카드로까지 제정이 되었던 친구고요. 800 라이프 포인트를 지불한 다음 상대 필드 위에 안면 표시 몬스터 한 장을 선택해서 발동의 엔드 페이지까지 컨트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효과를 가진 친구입니다. 에라타 이후에는 효과가 일반 소환이 가능한, 통상 소환 가능한 몬스터에게만 적용이 되게 바뀌어서 활용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때는 효과 그대로 살아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정신 조작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갖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강탈과 비슷한 느낌으로 상대의 컨트롤을 뺏어와서 활용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카드죠. 개체수 마련에도 좋고, 상대 필드를 비워서 빠르게 게임을 끝내는데도 활용이 되는 친구입니다. 다음은 이제 빛의 봉인검. 빛의 봉인검 굉장히 유명한 카드죠. 발동을 하면은 세탁 동안 상대방이 공격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카드고, 무난한 효과 때문에 한 장이 사이드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제한 카드로 강력했던 카드였습니다. 달에서 본 덱에 이미 한 장이 들어가 있는데 역할을 보충하기 위해서 복수매를 채용을 해준 것 같고요. 또 라이트닝 포텍스, 이때는 몬스터 파괴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귀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라이트닝 포텍스까지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서 몬스터를 견제를 해주려고 했던 모습이고, 또 이제 브레인 컨트롤의 합의 호환인 정신 조작을 채용을 해가지고 확실히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흐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어드밴스 소환을 한다던가, 저희가 개체수가 많죠. 좀 피라미드 터틀로 고타점 연골기를 내고, 또 리버스 시킨 이제 정찰자로 1200, 1200, 2400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딜 템포를 좀 빠르게 올리기 위한 카드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카드들이고요. 네, 성방, 너무 좋은 효과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훌륭한 카드죠. 성방 한 장, 그리고 경류장 한 장, 그리고 더스트슛도 이제 메인 덱에 한 장이 이미 투입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선공에만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보니 확정적으로 선공을 가져갈 수 있는 사이딩 상황에서 두 장째를 채용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더스트슛 한 장까지 해서 오늘 덱 소개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오랜만에 봐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간간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